오늘 귀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. 이 시즌 중에 제가 손님을 잘 안 모시는데 왜 이분이 지금밖에 만나실 수가 없어요. 또 어디 가시니까 들어오셨을 때 바로 모신다. KBO의 강철 멘탈 대승불패 구대승 감독님을 모셨습니다. 감독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국내 들어오신 지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. 그렇죠. 저번 주에 제가 모시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식중독. 그러니까 뭐를 드시고 그 식중독이? 부산에 갔다가요. 네. 뭐 부산에 해가 좋으니까. 네네네. 네, 뭐 물회나 뭐 이런 거 좀 네. 많이 먹었더니 좀 네. 탈이 났습니다. 아유 지금 좀 괜찮으시죠? 예, 지금 이제 완전히 났습니다. KBO 이제 조금 전에 오실 때 40주년 레전드 그죠? 레전드 인터뷰 하고 오셨죠? 예, 예. 어땠습니까? 뭐 잠깐 뭐 소감이랄까? 그 레전드 40인. 네. 40인에 들은 것만 해도 뭐 영광이죠. 그분들하고 네. 어깨를 좀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게 좀 힘이 되네요. 와, 그럼 40주년에 40명이니까 1년에 한 번씩이네요, 거의. 그죠? 그렇죠. 보면. 예. 네, 정말 크다. 이게 참 일본에서 제가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하는 그 해에 제가 이제 일본 특파원 가서 그때 오릭스 그죠? 예. 예, 오릭스 계실 때 또 한참 잘하실 때 평균 자책점 2위 리그 2위 할 때 그때 제가 특파원으로 여러 차례 또 가서 또 취재도 하고 굉장히 좀 그래서 도쿄 오사카 이 신칸센을 정말 많이 탔습니다. 고베까지 가는 그 신칸센. 저도 그죠? 뭐 선수로서요. 네, 예, 그거로 거의 이동을 했으니까요. 예. 그리고 유형 매체도 가셨고 마이너리그 또 메이저리그도 그죠? 예. 한 시즌 또 하셨고 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활약하셨고 호주까지. 감독이 이제 질롱 코리아 감독. 예. 그때 2019년 잠시 이제 뭐 돌이키면 좀 아쉬우시겠어요. 그때 맨날 지니까. 그때는 제가 딱 선수들을 테스트하고 이제 뽑을 때요. 네네. 그 선수들로는 제가 10승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바로 예. 이 선수들로는 한데. 예, 호주가 음. 야구를 굉장히 낮게 보시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근데 제가 딱 경험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변화구 같은 걸 좀 못 쳤었지만 네. 한 3년 지나니까 대처 능력이 상당히 이제 좋더라고요. 왜냐면 미국에서 마이너리그에 있는 선수들이나 유망주 선수들이 그 팀에 한 6명 정도가 같이 시합을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하고 시합을 하다 보니까 호주 선수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. 호주 수준. 네. 그 뭐 질롱 코리아 지금은 다시 그러면 뭐 다시 질롱 코리아 뭐 조금 더 호주 리그 계속 하게 되면 또 감독을 맡으실 의향은? 저야 뭐 다시 초대해 준다면 감사하지만은 뭐 거기 나름대로 거기에 대표님들이 있으니까. 그렇죠. 네, 대표님들이 뭐 하시는 거니까 각 팀에서 하는 거니까요. 뭐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. 아까 잠깐 저기 사전에 좀 미팅할 때 그때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시속 135km.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네. 네, 한 지금 연습을 좀 하고 있고 녹화를 해서 좀 시합을 좀 하려고 저 나름대로 로컬에서 바로 몸을 만들고 있거든요. 프로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그냥 사회인 야구. 예, 사회인 야구. 만 지금 53세시잖아요. 예. 근데 저 운동하는 걸 뭐 제가 야구만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서 사회인 야구에서는 볼이 느려도 좀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까지. 지금 뭐 한참 요즘 참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그 야구 예능 우리 이승엽 해설위원이 감독으로 계시는 그 최강야구. 거기에 최강야구 거기에는 한번 출연할 의향은? 거기는 뭐 팀이 다 구성이 돼 있는 것 같고. 아니 뭐 투수는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? 많을수록 좋다 투수는. 제가 간다면 테스트할 생각도 있습니다. 저도 한번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야기인데 심수창 위원보다는 잘 던질 자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. 그 맞죠? 예, 맞습니다. 이거 참. 한 135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으시다는 거네요.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. 한 130? 뭐 스피드 기능으로 재보지는 않았지만요.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한 130 정도. 구위라든지 뭐 제구라든지 이런 부분들. 또 폼은 또 여전하시죠. 약간 좀 숨겼다가든지 돌았다든지. 지금은 그 폼이 아닌가요? 예, 돌지는 않고요. 잘 안 돌고. 예, 반듯하게. 왜냐하면 무릎이나 허리 때문에 좀
타자들한테 지금 정면으로 보고 던지는 스타일. 정면으로 네. 보고. 네. 그러면 이제 공을 못 숨기지 않나요? 디셉션이 좀 많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? 아 손은 뒤로 가니까요. 네. 뭐 공은 숙여지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뭐 아까 잠깐 폼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이게 약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는 네. 약간 뒤쪽으로 조금 숨겼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독특한 폼은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? 아 이게 만들어진 계기는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. 제가 아마 나이가 좀 먹으면서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제가 숨기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이거를 보기 시작한 거는 대학교 때 노모 선수하고요. 예, 있죠. 예, 저 프레드리크에서 시합하면서 그 선수가 엄청 많이 돌고 던지잖아요. 토네이도 예. 네. 그걸 보고 일본에서 뭐 슈퍼게임 때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 폼에 표시가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호시노 감독한테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수석 코치가 있는데 수석 코치가 네. 폼을 보고 다 잡는다고 하더라고요. 직군지 스라이더인지. 그러면서 글러브를 숨기기 시작하면서 몸이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어요. 예. 보면 이제 KBO 리그 마무리로 참 뭐 여러 기록을 보유하고 계시죠. 요거 중에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기록 뭐 이 중에 딱 하나 고르면 저 중에 딱 하나 고르라면은 네. 9년 연속 2자리 세이브요. 왜? 저거 뭐 MVP나 MVP 투수 사관왕 같은 경우는 뭐 시즌 끝날 때까지 던져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. 네네네. 그거는 목표를 두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모든 선수들이 뭐 상을 받기 위해서 뭐 내가 잘하게 뭐 프로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지만은 네네. 제가 그냥 상으로 생각하면은 2자릿수 세이브나 네네. 3자릿수 삼진 7년 연속 예, 이거를 뽑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예. 네, 같이 또 태월하고 노력하고 뭔가 그 길게 정진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. 있으니까 예. 그 부분을 되게 또 강조를 또 하셨군요. 참 뭐 선수 시절 생각하면 기쁩니다, 그죠? 저는 뭐 그 99년도에 하나 그 우승할 때 그거 기억납니다. 한국 시리즈 때 경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폭죽이 야 이거 뭐 대공포 쏘는 줄 알았어요. 그 기자실로 막 이렇게 뭐가 막 두두두두 떨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그날이 좀 기억이 나는데 선수 커리어 환희의 순간, 기쁨의 순간. 99년 하나 우승 참 기억에 남으시죠. 그때 한국 시리즈 MVP도 하셨다 그죠? 그렇죠. 네. 예. 기억에 많이 남죠. 지금도 뭐 가끔 저 이름 치면서 들어가서 가끔 보거든요. 그럼 뭘 유튜브 같은 거요? 예. 영상을? 예. 저 이름을 영상을? 치니까 나오더라고요. 나오지. 뭐 하나 우승했던 거나 뭐 시드니 올림픽 때 네네. 뭐 잠깐 이렇게 주요 장면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. 네. 그런 걸 보는데 조금 뭐랄까 조금 더 새롭다고 할까요? 그때 보면. 예. 근데 저 때는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뭐 하는 얘기. 그거보다 더 어떻게 잘하나? 근데 어떻게 더 잘해요? 그러니까 조금 보면 완벽하지 않은 느낌이잖아요. 그때. 예.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하면 저거보다는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겠다. 그때 30살이죠.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니 때 가서 일본전 엄청 잘 던지고 또 그게 또 어떻게든 뭐 계기가 돼서 또 일본 진출을 또 하게 되고 있는데 그때 99년에 하나 우승시키고 MVP 되고 하실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가 우승을 못할 거라는 생각은 혹시 해보셨어요? 해본 적은 없어요. 계속 이제 뭔가 이제 토대를 쌓아서 더 이제 뻗어 나가겠구나. 왜냐하면 이제 그때 빙그레 시절 때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 또 막혔던 게 뻥 뚫린다는 느낌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죠? 뭐 계속 뭐 상위권에 그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선수들이 이제 워낙 좋았던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요. 바뀌었죠. 세대 교체도 세대 교체가 되면서 몇 년 정도 있으면 다시 상위권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 오래 가는 것 같네요. 그렇죠. 많이 오래 갑니다. 그렇게 뭐 그 다음에 또 시드니 동메달 참 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죠? 시드니 때 많았죠. 우여곡절 많았어. 예? 그 카지노 사건. 아니 그때 그 기사 막 써가지고 저 기억이 났었어요.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. 이거 왜 물 먹었냐? 그럼 뭐 어떻게 뭐 자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가서 갈 수도 없었고 그때 그런 이야기 많았죠, 그죠? 많았죠. 다 같이 했다는 그런 막 이야기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복잡했어요 그때. 좀 와전된 게 좀 많고요. 와전됐다. 그 뭐 선수들은 누가 얘기했는지는 뭐 선수들 본인들이 더 잘할 때고 본인들이 잘할 때고. 뭐 저도 뭐
9시 뉴스에 나와서 뭐 주동자로 뭐 몰리고 9시 뉴스. 예, 그래서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뭐 네. 무슨 뭐 뭉탱이로 이렇게 막 큰 손처럼 배팅을 했다는 그런 여기서 뭐 막 밝히고 막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. 그거 뭐 선수들 그 당시에 있던 선수들은 잘 알 거예요. 누가 얘기하고 누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를. 여하튼 그래도 그 마지막에 동메달 엄청 좋아했죠. 아유 선수들은 뭐 엄청 좋아했죠. 특히 군대 갈 선수들이 네, 6명이나 6명인가? 예, 6명이나 2006년에 WBC 4강. 2009년에 이제 준우승도 하기도 했는데 네. 4강 그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. 그때 김인식 감독님이 예, 감독님 있습니다. 예. 김인식 감독님하고는 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그때 투수 코치셨고 예. 그죠. 예, 감독님하고도 그런 인연도 굉장히 좀 있었죠. 자, 그렇게 세 개 중에 딱 하나 꼽는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는 셋 다 있는데 그래도 하나 우승 아닐까요? 하나 우승. 예. 그렇죠. 그래도 최초 하나에 있으면서 하나 최초 우승한 거니까요. 동메달은 뭐 잘 안 나오더라고요. 이제 저거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때문에. 예. 예. 그 전까지는 근데 뭐 이거 금메달인데 동메달은 다 참. 예, 없어지더라고요. 그렇죠. 다음은 이제 뭐 온라인에 보면 우리 감독님의 뭐 이런 승부사 기질, 상남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. 이제 기자들도 사실 되게 힘들었어, 어려워했어 인터뷰할 때. 뭐 말하면 진짜 막 화낼 것 같기도 하고. 뭐 시크하잖아요. 그때 왜 이렇게 뭐 쳐가지고 손 다친 적도 있었잖아요. 그때는 젊음의 홧김이죠. 저 뭐 손발로 던지다가 네. 예, 그 한 150개 정도 던졌는데 그때 저 생각으로는 스피드는 안 떨어졌거든요. 네네네. 근데 그 당시에 코치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. 야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또 세이브 들어가야 돼. 그래서 빠져야 된다. 딱 얘기하더라고요. 하루 쉬고 언제입니까 예, 그때가? 99년도죠. 하루 쉬고 예. 세이브 또 들어가. 150개 던졌는데. 예. 그 뭐를 쳤습니까 그때? 뭐를 치신 거예요? 뭐 그냥 세면이죠. 벽을. 네, 벽인데 가볍게 부딪혔는데도 아픈 거 있잖아요. 그 뼈는 네. 괜찮았고요. 멀쩡했습니다. 멀쩡. 그 정도로 네. 다칠 정도로는 하지 그럼 그 않죠. 투구에도 지장이 없었나요? 네, 지장은 없었어요. 지장 없고. 예. 자존심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. 자존심 이야기가 보면 그때 뭐 이치로 뭐 하면서 배영수 또 김동수 선수 아니면 선수한테 야 맞춰, 맞춰야 돼. 이거 실제 그런가요? 맞춰 그려놓고 본인은 또 화장실 가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. 그거는 안여명이 선수는요. 네. 그 당시에 신인이에요. 어렸죠. 이게 그 당시에는 뭐 사인을 서로 가르쳐주지 않기로 뭐 하고 뭐 했었는데 뭐 이게 치는 걸 딱 보면은 저 선수가 사인을 알고 치는구나 못 치는 게 보이거든요. 그때, 사실 동수 형이 네. 저희 한양대학교 선배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조금 연주주가 해설위원 조금 미웠거든요. 저도 왜 미워요? 그 당시에 좀 많이 한양대학교가 많이 좀 맞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민태 코치님이 바로 이제 1년 바로 선배인데 그 나이는 그죠? 그렇죠. 예. 그런데 아니 왜 이렇게 한양대 그렇게 또 군기가 셌나요? 그 당시에는 전 대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로 다른 학교에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. 그 정도로. 정민태 코치께서 그때 한양대 박찬호 선수 이렇게 그거 할 때 진짜 그 사랑과 애정으로 데리고 동해안 쪽으로 가서 그 사랑과 애정 때문에 감복해가지고 한양대 쪽으로 오게 됐다고 그렇게 저한테 막 농담 삼아. 그때는 안 맞았을 때. 그 이후로 그 이후로는 안 맞았다.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많이 맞았는데 이제 민태형 후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구타나 그런 게 없었죠. 저 이제 굉장히 작아졌죠. 그래서 엄청. 확실히 좀 지시하고 바로 그냥 자리 빠졌군요. 좀 화장실로. 알았어 던져 이렇게 놓고 딱 아니죠. CD 선수라 예. 이게 원래 딱 시켰을 때 한두 개 정도 던지다 안 맞으면 안 던지거든요. 투수 같은 경우는. 근데 그렇게 시켜놨는데 얼마나 야단 맞을 것 같았으면 끝까지 그렇게 계속 한 두 개 던지다 에이 바보야 하고 안 하겠지 하고 저는 이제 화장실로 딱 뒤에 갔는데 뭐가 우당탕탕탕 소리 나길래 뛰쳐 나와서 그죠. 진우 형이 뭐 날라차게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나와서 또 그때 증언을 하셨죠. 송진우 코치께서도 출연해가지고 증언을 하셨어요. 그때 그 이야기를. 또 보면 이제 99년도에 삼성전 이제 9회 말 투아웃 3점짜 리드 상황에서 이동수 그러지 않고 상대 끝내기 말로 없는 그 기억도. 근데 사실 뭐 어떻게 그 당시에 또 그러고 그게 되나. 바로 또 정면 승부. 또 스타일이 또 정면 승부 스타일이시잖아요. 뭐 어떻게 맞아도 투수는 못 먹고 하는 거죠. 뭐 스릴을 되게 즐긴다. 뭐 그런
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긴 했어. 그러니까 뭐 좀 느슨하게 타순도 좀 보고 조금 힘 조절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나가보면 갑자기 구속 쫙 올리고 위기 때는 그냥 팡팡 잡아내고. 네. 그게 딱 올라가면요. 네. 투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던지다 보니까 이길 때는 매일 던지다 보니까 첫 타자 두 번째 타자 같은 경우는 빨리 잡고 죽이자 편이거든요. 빨리 니들이 나를 빨리 치고 죽어라. 그러다가 주자가 안타가 맞고 뭐 이렇게 주자가 되면 아 이게 아니구나 삼진 잡아야겠다 이제 하고 좀 힘을 내 가지고 던지는 편이거든요. 패턴을 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좀 주자를 많이 내보내다 보니까는 선수들이 야 쟤는 꼭 자기 혼자서 즐기는 애야 이렇게 얘기를 나온 것 같아요. 호주에 계실 때도 한국 야구를 그때 보시나요? 어떻습니까? 아 보고 있습니다. 보죠. 예. 보면 하나 야구는 자주 보시나요? 하나도 뭐 자주 보고 있고요. 다른 팀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하나가 아직은 제가 딱 봤을 때 아직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. 타자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올라왔다. 네, 투수들이 아직 뒷받침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뭐 그게 투타가 조화가 잘 맞으면 상위권에 있겠죠.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하위권에 있는 건데. 아까는 네. 하나 야구 보면 화딱지에서 안 보게 되겠다고 막 그러셨잖아. 응? 아니 가끔 볼 때 쫓아가기만 하고 왜? 스톱되는 게 가질마 차라리 거기 그러니까 욕하 하다가 이렇게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그 수베로 감독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디테일. 예. 그러니까 한두 개의 디테일 때문에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. 결국 네. 그것 때문에 승패가 이렇게 갈라져 버리고 쌓이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정말 요만큼 차이만 넘었으면 되는데 선수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.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긴 많이 했는데 개인의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제가 보면. 개인들이 시키고 예. 뭐 코치들이 시키고 이런 어떤 팀에서 하는 그거 말고도 본인 스스로 그렇죠. 본인이 조금 생각을 좀 더 해봐야지 않을까. 내가 다른 팀에 있으면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. 내가 하나에서만 있는 것보다 생각을 하지 말고 SSG나 뭐 LG, 뭐 키움 같은데 그런 데 있으면 내가 주전으로 과연 뛸 수 있을까 없을까. 참 아픈 이야기인데 사실은 또 하나 내부에 있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.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또 보면 성적을 보면 또 아시지 않습니까? 그 타 팀에서 뭐 한 1.5군, 1.2군 되는 선수들이 와서 바로 주전으로 뛰는 상황이 돼버리니까. 감독 이제 2010년 팀 떠나고 2018년 때 한윤득 감독 그 계실 때 3위를 했어요. 또 가을 야구는 짧게 했고 그때. 그 다음엔 계속 또 하위권. 외국인 코칭 스텝이 와서 또 2년째 연속 또 10위를 또 하고 있고. 긴 세월 좀 하나의 장기 부진. 이게 도대체 참 요즘 뭐 야구부장은 맨날 역대급이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역대급 난제. 이 원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아까 말씀드렸지 지금 제가 보면 투수예요. 투수. 예, 어차피 뭐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뭐 하지만은 투타가 야수하고 투수가 잘 맞아야 되는데 하나가 그게 지금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. 점수를 많이 나면 많이 주고 적게 나면은 적게 주고. 근데 꼭 지는 그 고비에 딱 거기에서 딱 걸려 있는 것 같아요. 뭐가 이렇게 물이 시원하게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물을 한번 걸리고 넘어가는 느낌? 조금 그런 느낌. 예. 그러면 시간이 되고 뭔가 이 성장들이 좀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도 바뀐다. 그 바뀌어야죠. 바뀌어야 된다. 예. 뭐 지금까지 뭐 10년 넘게 했지만 뭐 앞으로 제가 보기 훨씬 낮이지 않을까 싶어요. 예, 하는 거 보면은 그 전보다 작년보다도 훨씬 좋아졌거든요. 성적은 작년보다 더 나빠졌는데. 성적은 나빠졌어도 경기력은 하는 게 오히려 낫다. 작년보다는 나아요. 수베로 감독의 이제 이 참 외국인 감독까지 모셔오게 됐어요. 하나가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외국인 감독 아예 우리 처음부터 그럼 한번 좀 다져보자 리빌딩을. 근데 하나가 예전에 뭐 장기 비전 뭐 이거 안 해본 건 아닌데 그죠? 그렇죠.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또 하게 됐는데. 어떻습니까? 뭔가 도움은 되긴 되겠죠. 근데 저는 제 생각엔 국내에서 있던 뭐 이승엽 감독이나 지금 뭐 그 방송에서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코치나 감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뭐 그런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. 그런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안 했다고 그래서
못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. 그건 아니다. 뭐 그러면 외국인 감독이나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코치나 감독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.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. 네네네.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좋을 수도 있죠. 어느 순간에 뭐 대한민국 뭐 안 그렇겠지만 제가 이걸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은 그 하면 무조건 오해를 좀 하게 되지만 제가 그냥 해보겠습니다. 대한민국 지금 KBO 리그에 야구 감독하려면 야구를 못 해야 된다.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. 야구 잘하면 감독하기 더 어려워. 적당히 해야 돼. 아니면 아예 못 하든지. 너무 잘하면 못 해. 프런트가 쓰려면 부담스러워서 쓸 수가 없어.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. 뭐 그렇지만은 않다. 그게 성적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전 감독님들은 뭐 김웅용 감독님 같은 경우도 뭐 9번이나 우승을 시켰는데 네네. 그런 분들은 뭐 이름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. 손동열 감독님도 그렇고 유중일 감독님도 그렇고 김은영 김재복 감독이 감독님. 삼성으로 옮기셔서 10번을 채우셨죠. 네. 다들 그렇게 그렇죠. 다 하시는데 네네. 뭐 지금 모르겠어요. 이제 뭐 워낙 뭐 야구를 뭐 레전드 했던 분들이 감독을 안 하고 지금 뭐 다 최강 야구에 모여 있어요. 했던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건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요 싶은데. 그러면 단적으로 지금 하나는 좀 더 이러한 리빌딩을 기다리고 인내를 해야 된다.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? 아니면 이제는 하나도 뭔가 투자를 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. 그러니까 기둥 자체도 없는 상황 아니냐. 기둥은 몇 개 심어야 된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약간 좀 팬들의 의견들도 너무 투자 안 하는 거 아닌가? 싸니까 리빌딩 하는 건가? 리빌딩 핑계로 막 그냥 대충. 근데 투자를 꽤 했던 거로 좀 생각이 나거든요. 기억에. 김승근 감독이 계실 계실 때 때. 다 좋은 선수들 많이 데려왔고. 이영규, 정근우, 또 심수창, 권혁, 송은범.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다 우승한다면은 그렇게 하겠죠. 뭐 미국만 봐도 양키스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팀들 많은데 그 선수 그쪽 팀이 계속 우승하는 건 아니거든요.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이 하나한테는. 하나는. 예,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. 또 얼마나 좀 기다리면. 그건 모르겠어요. 얼마나 네, 제가 뭐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. 하나의 선수 했던 선수로서 네. 그 하나를 봤을 때 네. 조금 더 팬들이 네. 조금 기다려서 조금만 더 응원을 해주신다면 너무 많이 기다렸어. 네. 너무 많이 기다렸죠. 그 어쨌든 간에 뭐 네. 1위 팀이 있으면 꼴찌 팀이 있어야 네. 되는 거니까요. 네. 그게 왜 맨날 하나니까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. 돌아가면서. 여튼 예,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호주에 계속 또 계시고 제 야구 인생도 열어가시고 뭐 제2가 아니라 제3, 제4, 제5쯤 되는 그런 야구. 국내 지도자 생활에 대한 그런 포부 꿈 이거 어떠십니까? 기회만 닿는다면? 저야 기회만 있다면은 언제든지. 뭐, 예. 예, 사실 기회라는 건 뭐 제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만은 그런 거. 거기에 있다 보니까 연락이라는 게 쉽게 되지도 않더라고요. 계속 있어야지 또 연락도 하고 사람을 찾게 되고 그런데 어느 그렇죠. 순간 예, 얼굴도 좀 보이고 맞아, 뭐 맞아. 이렇게 좀 맞아. 해야 되는데 네. 그게 또 멀다 보니까 네네. 쉽지 않으니까 네. 뭐 부른다고 하겠어? 뭐 하는 그런 것도 분들도 있을 테고요. 제가 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. 뭐 지금 오늘 지금 조금 있다가 심준석이라는 선수가 네. 지금 신청서를 낼지 안 낼지 이거 가지고 참 뭐 그렇습니다. 오늘이 드래프트 신인 드래프트 신청서 내는 마지막 날이에요. 네. 심준석이라고 득수구의 공빠른 157km를 봤습니다. 던지는 저도. 그 선수. 네. 네. 유망주 선수가 있는데 이제 강속구 투수가 있고 또 네. 한 선수는 뭐 공은 조금 덜 빠른데 뭐 140km대 초중반. 근데 제구력이 좋은 선수. 들어오면 나중에 또 구속이 오를 수도 네. 여지는 있는. 만약에 이런 두 선수가 있다면 누구를 가르치죠? 저는 제구력이요. 오히려. 예. 아. 강속권 선수들이 예. 제구를 잡기가 좀 힘들어요. 힘들다. 예. 근데 그런 제구력이 없고 볼이 빠른 선수들은 미국 쪽으로 저는 권하고 싶어요. 차라리 미국으로 가라. 예. 왜냐면 미국에는 그 디테일하게 하는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. 네네네. 제구력을 잡는 게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 한국보다는. 미국이 더 있다. 그 두 선수 중에 지금 바로 쓴다고 하면은 제구력이겠죠. 가르치고 싶은 선수는 빠른 선수예요. 빠른 선수로. 예. 그럼 어느 쪽이 보통 대승을 하게 되나요? 빠른 쪽이 잡힌다면 빠른 쪽이 대승이죠.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데 제구를 가진 투수를 선택을 예. 하신다. 그거는 이제 지금 개인적인. 바로 내가 쓴다면. 쓴다면. 네. 공이 빠른 부분은 재능이라고 그러는데 제구가 좋은 건 네. 일단 재능으로 치부를 좀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제구는 재능은 노력이에요. 재능인데. 노력 노력으로 된다. 예.
제구력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한 80%에서 90%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. 그런가요? 스피드는 타고나야 되거든요. 그런 것도 있죠. 예. 좀 늘어난 선수들도 있지만 그래도 한계는 좀 있다. 한계는 있고요. 예. 한국에 들어와서 좀 연락하고 지낸 선수들 좀 있나요? 아니요, 없어요. 왜 안 하셨어요? 아, 저번에 한번 들어왔다가 네네. 이제 뭐 정민철 단장하고 네네네. 뭐 통화 한번 하고요. 네. 그리고 선수들하고 뭐 김병현 네네네. 병현이하고 좀 만나서 뭐 밥 한 번 먹으면서 얘기하고 연락을 제가 안 해요. 저도 뭐 오면은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는 스타일. 네. 밖에 나가면 알아보시나요? 저는 뭐 아예 못 알아봐요. 옛날 모습이 그대로인데 아예 못 알아보시나요? 네, 이제 마스크 쓰고 말이야. 야구 이제 광팬 아닌 이상은 네. 특히 또 이제 하나 광팬 아닌 이상은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댕기기도 좀 편하고. 네. 그 아들하고 이제 운동장에 뭐 잠실도 한번 가서 구경한 적이 있거든요. 네네네. 외야 쪽에서 보고 뭐 이래도 아무도 몰라. 좀 편해요. 그게. 아무도 몰라. 근데 뭐 조금 섭섭하고 그런 건 없으신가요? 그런 건 없어요. 더 오히려 훨씬 오히려 더 편합니다. 뭐 호주 같은 경우는 뭐 반바지에 쓰리바를 신고 가도 뭐 편하고 알아보는 사람이 한국 없으니까. 같은 경우는 조금 갇혀 있고 댕기는 게 이게 생활이 좀 틀리더라고요. 뭐 거기는 마스크도 안 쓰고 뭐 집에서 뭐 나가는거나 뭐 어디를 마트를 가도 편하잖아요. 저는 이게 밖에 나가면 이제 알아보시는데 전 제가 먼저 뛰어가는데 여기 뒤에서 야구부 접니다 안녕하세요. 그래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. 아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좀 유난을 좀 워낙 유명해지시니까 유난을 좀 제가 더 안 유난한데 더 막 유난을 떠는 것이죠. 감사합니다. 막 이렇게 참 그런데 아들이 지금 이제 몇 학년? 지금 대학생이에요. 대학생이다. 좀 야구를 하나요? 아니요. 그렇죠? 운동은 전혀 안 해요. 전혀 안 하고. 그때도 이제 뭐 운동시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시다고 하긴 했죠. 그때 어릴 때. 그렇죠.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전 제일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시켜보기는 했어요. 뭐 하키도 시켜봤고 뭐 농구도 자기가 학교에서 해보고 뭐 다 했는데 그거는 뭐 자기가 레크리에이션을 하고요. 공부하는 거. 지금 뭐 디자인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. 자기가 좋아하는 거. 예. 이종범 부럽죠. 감독님 부러워요. 저도 부러워요. 아들이 더 네. 와 이제 뭐 이정우 아빠로 이렇게 또 아버지가 어느 순간 뭐 바람의 손자 이러다 이제 이정우 아빠, 정우 아빠로 이렇게. 그 야구인들은 또 그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좀 드실 것 같아요. 뭐 너무 아마 다 있을 거예요. 부모가 야구 선수나 모든 종목 등에서 뭐 자기가 했던 거를 자식이 더 잘한다. 네. 흐뭇하면서도 조금 뭐랄까 좀 섭섭하죠. 나보다 잘해? 이렇게 있긴 있겠죠. 확실히 더 잘하는 건가요? 이미 아버지를 넘어섰다고 보시나요? 이종범 코치 봤을 때는 네. 이종범 코치 쪽은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못한 아직은 아니다. 예. 같이 활동을 했던 분들은 그냥 그렇게 딱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저는 여러분한테 물었는데 그 키움의 고영욱 단장도 아빠는 그냥 신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했던 거를 딱 보면요, 좀 조금 틀리죠. 다르죠. 이정훈 선수가 그렇죠. 하는 거와 맞습니다. 이종범 코치가 하는 거하고는 조금 틀린데 고등학교 때 같이 청소년 대표 하면서 이종범 코치를 봤을 때는 그 친구는 난 사람이에요. 난 사람. 뛰는 것도 보고 뭐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야구하면서 유격수 중에 최고 아닐까 싶어요. 뭐 야구 선수 퉁털어서 투타자 퉁털어서 그래도 넘버 3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정도로 넘버 1, 2는 어디입니까? 1, 2는 저기 선동열 감독님하고 저기 최동원 코치님, 최동원 감독님하고 그렇게 또 세 명으로 이렇게. 거기에 이제 뭐 타자로 그래도 낀다면은 이승엽. 그렇게 다들 네 분을 또 많이 꼽기도 꼽죠. 참 최고 빛냈잖아요. 그래도 한국에 그렇죠. 딱 있으면. 그래도 이제 40일 레전드에 또 들어가시고 그 처음에 이제 90년대 그때 야구 이제 한창 시작을 하고 하셨을 때에 비하면 우리 프로야구 많이 성장했죠. 많이 성장했죠. 뭐 디테일하게 세분화로 탁탁 나눠져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는 우리 때 저 정도로 나눠져 있으면 더 잘했을까?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거든요. 150개 던지고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마무리 나가야 돼 이러지는 않죠. 지금 그러면 착살나죠. 뭐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. 그 절대 그냥 그건 진짜 저 구단 사장님 저 대국민 사과문 발표해야 돼 그럴 수준이에요. 그러진 않죠. 세월이 그만큼 바뀌었다.
아무튼 오늘 우리 구대성 감독님을 모시고 즐거운 이야기를 좀 해봤고 저는 뭐 사실 또 한 20년 만에 또 얼굴 뵙고 하니까 너무 좀 좋았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 영광입니다. 이렇게. 아이고 별 말씀을. 아무튼 승승장구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건강도 늘 좀 유지를 잘 하시고 140kg 가능한 거 아닌가요? 몸이 안 돌아가요. 조만간에 최강 야구에서 한번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이승엽 감독도 자주 보시니까 선수 보니까 지금 좀 투수가 부족하던데. 뭐 젊은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요. 저보다 젊은 선수 많지만 예. 확실한 선수가 없는데 만한 또 왼손. 제가 없죠. 거기 들어간 것도 좀 부담이 되니까. 가면 최고령이잖아요. 그렇죠. 완전 최고령이잖아요. 이승엽 감독님이 또 부담이 가질 것 같아요. 이거 뭐 맘대로 시킬 수도 없고. 알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